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다소 놀랍고 의아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소식 한 가지와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들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제 무기라고 한다면은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면서 시대에 뒤처진 그런 무기들을 보통 연상을 하는데요. 일본은 오랫동안 무기 수출이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무기 수출이 허용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과 굉장히 다각도의 방산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신형 해상 초계기가 유럽에 수출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자국의 유럽 각국의 해공군을 초청해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벌였던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이 스페인과 연합 공군훈련을 실시한 직후 양측이 일본제 군용기 스페인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항공우주군이 해상 초계기 전력 보강을 위해 일본이 생산하는 P1 초계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스페인 현지 기업들과 일본 기업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10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체결된 이번 MOU는 나반티아, 인드라와 가와사키 중공업 간에 체결됐는데요. 세 회사는 해양작전용 P1 플랫폼 분석을 위한 공동노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스페인에 P1을 제안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현재 스페인 항공우주군은 C212와 CN235D4 비그마 도합 12대를 해상 초계기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C212는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하고 CN235D4는 체급이 작아 채공 시간과 페이로드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P1은 최대 이륙 중량 79.7톤의 대형 기체로 포세이돈에 버금가는 덩치와 작전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8년 동해에서 발생한 광개토 대왕함 위협 비행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기종입니다. 일본은 P1이 포세이돈과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가격은 대당 180억엔 안팎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본은 과거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P1을 제안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포세이돈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페인 최대 방산 기업인 나반티아, 인드라와 일본이 손을 잡고 스페인군에 P1 납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일본의 해상 초계기 유럽 진출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점점 군사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진이 스페인 현지에서 MOU를 체결하는 나반티아, 인드라, 가와사키 중공업 관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P1 초계기 옆에 서 있는 포세이돈과 비교했을 때 결코 꿀리는 덩치가 아니죠. 포세이돈의 최대 이륙 중량이 84톤이 조금 안 되는데 이 P1도 거의 80톤에 육박하는 최대 이륙 중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급에서는 거의 동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잠전에서는 미 해군에 이어서 2위 정도의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죠.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P1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1이 그동안 왜 안 팔렸느냐?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는 보통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죠. 노르웨이에 우리가 K2 전차를 수출하려고 했을 때도 결국 정치력에 밀려서 독일에 패배를 했었는데 일본이 이 P1을 제안했던 영국, 결국에는 포세이돈을 도입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공동 개발하는 신형 대잠 초계기 사업에서 이 P1을 제안을 했다가 결국 포세이돈에 밀렸습니다. 정치력, 외교력이 안 돼서 수출에 실패를 한 사례인데 자,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일본이 나토와의 군사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미국의 대중국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처를 하면서 점점 그 영향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유럽 각국에 있는 공군과 해군이 대규모로 일본에 왔었죠.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독일, 프랑스 공군이 함께 와서 일본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과 8월에는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가 유럽 각국에서 온 군함들로 굉장히 북적거렸죠. 일본이 서방 세계에서 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이라는 위협에 대적하기 위한 핵심 행위자로서 점점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취임 전부터 아시아판 나토라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서 일본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군사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원래는 미국이 한국에 있는 유엔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거부했고 한국에서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본의 그 무게추를 옮기면서 일본을 점점 키워주는 모양새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영국과 함께 신형 전투기도 개발을 하고 있죠. 이 P1 수출을 통해서 일본이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커가는 것을 그냥 방조하고 소위 말하는 반일 활동, 반일 정책을 통해서 일본이 이렇게 대신 커져가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친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음 소식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미국의 신무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으로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록히드 마틴이 이 사업과 관련된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전에 배치되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할 무기이자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끝내주는 미사일이라고 극찬했던 미 공군의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에로우가 미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 미사일이 가까운 미래에 실전에 배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9월 말 록히드 마틴과 공중발사 신속대응 무기 에로우의 수정 계약을 체결하고 약 1,344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고 록히드 마틴 측이 최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월 26일자 국방부로부터 에로우 수정 계약을 통보받고 1,344만 7,746달러의 수정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사측은 이번 수정 계약에 따라 에로우 개발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누적 예산이 13억 1,927만 400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정 계약에 따라 록히드 마틴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사측과 미 국방부는 올랜도에서 진행되는 이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에로우 6차 시험 발사 실패 후 이 프로그램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공식 발표 이후인 10월 12일에 재차 시험 발사가 실시됐고 올해 2월 27일 괌에서 극초음속 무기 친숙화 훈련 목적으로 B-52H의 에로우 미사일이 탑재된 채 전개된 것이 확인돼 에로우 취소 발표가 위장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발사 중량 2.3톤, 사거리 900에서 1000km에 마 20의 속도로 비행하는 에로우는 한 발에 1,000만 달러 안팎의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돼 폭격기에서 대량 운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에로우가 목표 재원대로 등장할 경우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 국방부와 공군은 에로우의 부활 여부에 대해 그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이 게임 체인저급의 무기가 이번 수정 계약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전에 배치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는 한 3종류가 있습니다.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다크이글, LRHW죠. 사거리 1770km에 마 17 정도의 속도로 가속하는 극초음속 무기고요. 이 에로우가 또 한 가지가 있고 에로우 외에 사거리 한 500에서 1000km 정도로 예상되는 HACM, 이 극초음속 무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HACM 같은 경우에는 마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죠. 어느 정도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인데 이 에로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듀퍼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었는데 마 20이라는 속도는 통상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낙하할 때 그 재돌입 속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요격 미사일의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고요. 심지어 이 마 20의 속도로 자세 제어를 할 수 있는 이 에로우, 이거는 현존하는 대공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RHW 같은 경우에는 이 발사 차량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이 발사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추적하고 감시할 수가 있는데 폭격기라는 굉장히 기동성이 우수한 플랫폼에서 발사가 되는 이 에로우,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B-52 같은 경우에는 서태평양 지역에 BTF 형태로 괌에 배치가 되죠. 그런데 괌에 배치되기 전에 미 본토에서 괌으로 다이렉트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동해나 일본을 거쳐서 괌으로 내려갑니다. 즉, 미 본토에서 발진한 B-52 폭격기가 동해, 그러니까 북한의 레이더가 보고 있는 방향이 아닌 곳에서 이 에로우를 발사할 경우에 2, 3분 정도면 이 미사일이 평양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로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3톤 정도의 중량이기 때문에 F-15EX에도 탑재가 될 예정인 그런 미사일인데, 이 F-15EX가 가데나에 배치될 예정이죠. 가데나에 배치된 전투기가 군산이나 오산의 전기에서 이륙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정말 간이 떨릴 겁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사거리 내에 있는 베이징까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것도 5분 안에 도달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조기 경보라든가 중국 지도부를 대피시킬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에로우는 2023년에 공식적으로 취소가 됐고 24년 회계연도 예산 그리고 25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의회 차원에서 반영을 했죠. 그리고 24년, 25년 계속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27일 괌에 극초음속 무기 친숙화 훈련이다 라고 하면서 B-52에 탑재된 이 에로우의 모습이 보였는데, 저 빨간색 선 보이시죠? 실탄이란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시험 발사에 계속 실패를 했고 아직 양산이 되지도 않은 미사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 무기를 의미하는 이 빨간색 선이 있는 실탄, 에로우가 괌에 배치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이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이 에로우를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을 포기했다 라고 해놓고 뒤로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체결된 수정 계약의 내용이 2025년 8월 31일까지 올랜도에서 모종의 작업을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봄이나 여름에는 개선된 모델이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25년 후반기나 26년 상반기에는 초도 물량이 실전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이 슈퍼듀퍼 미사일 하루빨리 전력화돼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활용되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